멀어 버스다 뻘어 문님이요 빈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사우나 토크 두 번째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핀란드에서 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핸드폰에 몇 가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핀란드에서 살면서 좋은 점 첫 번째는 자연이에요. 진짜 어디를 가든 자연은 저 옆에 있고 제 뒤에 있고 뭐 제 앞에 있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숲이나 호수 이런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 시즌에는 그냥 숲에 스키 장비 들고 가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도 탈 수 있고 썰매도 탈 수 있고 다운힐 스키도 탈 수 있는 만큼 정말 사람들한테 자연이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가끔은 자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핀란드는 자연이 다다. 핀란드 빼기 자연은 0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 같아요. 일단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나 학교에서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물어보는 건 나이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나이를 물어보는 거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학교에 입학하든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 아니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할 때 내 나이가 이런데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조급해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핀란드에 왔을 때 너무 저한테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시간에 내가 한국에서 살 때는 뭐 했나 생각해봤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대외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남아있던 자유시간에는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수다도 떨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할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가 시간에 취미가 뭔지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가 시간에 하고 싶었던 취미가 없어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자 제가 이제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핀란드 공용어가 핀란드어하고 스웨덴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요. 제가 또 한 번 놀랬던 거는 이제 지난주에 그 BTS 방탄소년단 영화가 핀란드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서 청소년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알아듣고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제 영어가 너무 못해가지고 쑥스러워요 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친구들은 정말 영어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4년 전에 헬싱키 한국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핀란드어를 잘 쓰지 못했을 때니까 영어로 쓰면서 고객들을 이제 응대를 했어요. 그때 오시는 고객님들이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10대부터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까지 이제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영어를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핀란드 국민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굳이 제가 핀란드어를 하지 않아도 핀란드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농협이래.
은행에 가든 슈퍼마켓을 가든 아니면 뭐 경찰서를 가던 이민청을 가던 모든 곳에서 영어 서류나 이제 영어로 스피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시골에 가거나 시골에서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영어를 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들긴 하겠죠? 네, 마지막 이제 좋은 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보라야 너 거기 살기 좋은가 봐. 여기 볼에 살이 붙었다. 일단 그러잖아요.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야, 너 왜 쌩얼이야? 오늘 왜 화장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막 야, 너 어제 라면 먹고 잤냐? 눈 왜 이렇게 부었어? 이러는 게 되게 대수롭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제가 가지고 있는 체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 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굳이 저한테 그러한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한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게 핀란드 그 사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좋았어요. 왜냐면 뭔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잖아요. 이제 왜 저 사람은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하지? 저 사람은 왜 내 앞에서 아예 대놓고 나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좋고 핀란드 사람들 특성상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되게 상대방에게 무언가 부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코멘트를 이제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핀란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핀란드에 살면서 불편한 점? 이제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못 보는 거? 당연히 못 보죠. 왜냐면 저는 핀란드에 있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힘든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만큼 이제 여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여기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전화? 문자? 영상통화?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있으면 부모님 얼굴도 보는 거고 이제 부모님 얼굴도 보는 거고 가족들 얼굴도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있으면 전화나 영상통화 말고는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엽서도 꽤 자주 쓰는 것 같고 영상통화도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친구 같아졌달까요? 부모님과? 되게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뭔가 좋은 점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인데요. 제가 사는 땀페레에는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무조건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이 워낙 핀란드 음식과는 다르거든요. 한국 음식은 되게 자극적이고 여러 가지 양념 재료가 섞인 음식이라면 핀란드 음식은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제가 이제 무조건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땀페레 아시안 마켓에 보통 한국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다 팔고 있긴 해서 괜찮은데 매일 음식을 만들기에는 너무 귀찮고 손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닭발, 곱창, 막창, 이제
뭐 감자탕, 소갈비찜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못 먹는 거죠. 뭐 감자탕은 등뼈 사가지고 뭐 이렇게 고아가지고 국물 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시래기 이런 거 들깨가루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음식에 있어서는 정말 약간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적응이 되지 않는 물가? 네,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은 북유럽에서 핀란드 물가가 싼 편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살아보면서 느낀 점은 핀란드에서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그 다른 사람 서비스를 받는 거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제가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경우에는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장 보는 거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유제품, 치즈, 과일, 야채, 고기 이런 거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한국 물가에 비해서.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럴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제 의견이에요. 특히 술이 너무 비싼 거예요. 맥주, 생맥주 한 잔 먹으면 7,000원, 8,000원 이렇게 깨지니까 밖에서 이제 마음껏 술도 못 먹는 거잖아요. 막 7, 8,000원짜리 이제 5잔 먹으면 벌써 이제 4만 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식을 이제 약간 자주 못하는 거죠. 외식을 자주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자주 해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제가 집에 키를 두고 온 거예요. 핀란드는 그 전자도어락 시스템이 정말 흔하지 않아요. 집에는 절대로. 무조건 다 키예요. 그래서 이제 키를 두고 오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24시간 키 담당 서비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그거 열어줄 때마다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만 원이 그냥 이렇게 날라간 거죠. 거기서 되게 슬펐고 그리고 세탁소에서 뭐 코트라든지 이런 거 드라이 클리닝 할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세탁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핀란드에서. 너무 비싸서. 예를 들어 코트 이제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하는데 7, 8만 원 정도 되고 와이셔츠나 이런 거 다림질도 정말 한국에 비해서 비싸서 핀란드 사람들은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다 다림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정말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국의 배달 음식이 너무 그리워요. 근데 핀란드도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배달료는 무조건 받고 근데 이제 핀란드의 그 식당 서비스 특성상 24시간 배달되는 곳은 절대 없죠. 이제 식당 영업 종료 시간이 끝나면 이제 배달 서비스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요리하기 귀찮거나 어디 밖에서 외식하기 귀찮을 때 피자라든지 중국 음식이라든지 태국 음식 많이 시켜 먹는 편이에요. 네 번째로는 은행 업무가 다소 느린 점? 제가 이제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통 은행에 가면 이제 영어 스피킹이 핀란드어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근데 은행마다 영어 스피킹을 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소 업무가 늦게 처리되고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제 교환학생 때 핀란드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체크카드를 딱 만드는 날 저는 이제 그 핀코드? 비밀번호하고 카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카드가 2, 3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핀코드는 그 비밀번호는 한 달 뒤에 우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신청하고 한 달 동안 그 카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 뭐 어떤 대단한 특별한 카드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핀란드 업무 체계더라고요. 은행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한 이유니까 제가 경험한 이유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이야기도 아니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